그날 밤 서울 강변북로 위에서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대리기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손님이 기사님 혹시 김지은 씨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차 안에는 완전히 계획된 음모와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계획된 음모와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술 취한 손님이 그에게 코를 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고정 댓글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김성호, 나이 55세, 대리기사 6개월 차 신참, 전직 유통회사 사장. 그날 밤 김성호 씨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고객에 의해 죽을 뻔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였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가 많지 않았지만 그 대신 속도가 빨랐습니다. 김성호 씨가 운전하고 있던 차도 시속 9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는 갑자기 깨졌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뒷좌석에서 차주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김성호 씨는 순간 놀라서 백밀러를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남자의 눈은 이미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김성호 씨의 어깨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기사 양반, 똑바로 운전해? 라고 소리치자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운전대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있는 힘껏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겁나서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주먹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갑자기 번쩍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거칠게 울었습니다. 기익! 차는 간신히 멈췄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겁났습니까? 그 웃음소리는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 대리운전하다 손님 잘못 만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대리기사들은 늘 이런 위험 속에서 일을 합니다. 술 취한 손님, 갑작스러운 폭언,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대리기사들은 늘상 있는 사건 사고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성호 씨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성호 씨의 딸 김지은입니다.
김성호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쁜 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될 줄은 김성호 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코를 잡기 위한 그저 평범한 대리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 강남의 밤거리는 아직도 잠들지 않고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거리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다 출발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한쪽에는 말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를 잡는 순간이기 때문에 콜이 뜨는 순간 1초 안에 눌러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다른 기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김성호 씨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55살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물류센터로 출근할 때면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 문을 닫던 순간을 김성호 씨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김성호 씨에게 남은 것은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일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밤새 거리에서 기다려야 했고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다른 대리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콜 좀 어때요? 김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대리판에 기사가 너무 많잖아요. 또 다른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10콜은 기본인데 요즘은 6콜하면 많이 한 겁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리기사들은 하루 5콜 정도만 해도 그날은 괜찮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기다리는 기사들은 조금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근거리 콜은 잡지 않습니다. 15,000원짜리 콜은 당연 잡지 않지요. 대신 무조건 기다립니다. 4만원, 5만원, 혹은 그 이상의 원거리 콜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하루 수입이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성호 씨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강남에서 평촌요금 43,000원. 김성호 씨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원거리 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배차 완료. 김성호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1시간 죽고 첫 콜입니다. 옆에 있던 기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콜 잡으셨네요. 김성호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우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며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거리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도 김성호 씨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콜이 그날 밤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 자신의 딸 김지은과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일은 그 손님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콜 위치로 표시된 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콜을 부른 차주에게 도착 전화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술집 문이 열릴 때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로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술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얼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성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대리기사입니까? 네, 대리기사입니다. 평촌 가는 손님이시죠? 김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남자는 짧게 예라고 말하고 차 있는 곳으로 김성호 씨를 안내했습니다. 남자의 차량은 하얀색 세단에 잘 정돈된 내부, 깔끔한 성격의 남자 같았습니다. 남자는 뒷좌석에, 김성호 씨는 운전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자는 김성호 씨에게 잘 부탁합니다. 대리기사님 이라고 말을 하고, 김성호 씨는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얀색 세단은 강남 번화가 골목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김성호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차 창문 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손님이 조용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괜한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성호 씨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운전했습니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김성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남자가 물었습니다. 대리운전 오래 하셨습니까? 김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김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리기사들이 자주 듣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사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김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55세입니다. 남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십니까? 김성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입니까? 김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딸입니까?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딸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의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있으시군요. 김성호 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성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취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조금 뒤에 그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딸 이름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입에서 뜬금없이 김지은 씨 아버지 맞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성호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차는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 창문 밖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의 머릿속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왜 내 딸 이름을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분노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십니까? 김성호 씨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지은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차 안에 울렸습니다. 기사님 딸 맞죠? 김성호 씨는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퍽! 김성호 씨의 어깨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운전대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손님, 김성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호 씨의 등 쪽을 때렸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차의 브레이크 등이 번쩍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거칠게 울었습니다. 차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남자는 여전히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납니까? 김성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차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세우지 마.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김성호 씨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취객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김지은 자신의 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뒷좌석의 남자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한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은아, 아직 안 잤니?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마음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좀 생겼어요. 지은은 서울에 있는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대요. 김성호 씨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눈물이 지은의 눈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김성호 씨의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 담당자가 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김성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아니에요. 그 말이 김성호 씨의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김성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지은의 눈물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가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딸 지은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일하는 회사는 대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도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신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금액은 약 1억 원입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사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신부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자금관리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신부장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프로젝트 자금 관리 담당자 맞습니까?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사라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자금 처리한 사람이 김지은 씨 맞습니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설마, 지은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부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가장 유력한 대상입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지은이 가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은 회의실 안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지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범인이 정해진 것처럼요. 프로젝트 책임자인 신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부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자금은 어제 오후 4시경에 이동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부장은 서류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장이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신부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 일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나오면 그럼 설마 지은의 귀에 그 말들이 모두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금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처리한 금액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모두의 시선이 그 직원에게 향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CCTV 그 말이 나오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재무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회의실 벽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회사 재무실 입구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영상 위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위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8분.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CCTV 화면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 김지은 씨 맞지?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설명해 보시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재무실에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신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봅시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은은 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정도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표시를 보면 약 2분 정도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인데. 지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CCTV 화면 속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재무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이 모두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무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열고 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신부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재무실 안에 약 1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CCTV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잠깐 카메라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회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여전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재무실 복도 흑백 화면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재무실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역시 그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얼굴이 잠깐 카메라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신 부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멈춰보세요. 프로젝터 화면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이 모두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신 부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신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모두의 시선이 그 직원에게 향했습니다. 이 사람,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회사 앞에서 본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회사 앞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 부장이 물었습니다. 누구랑 말입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지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지은 씨랑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정말 그 남자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강변북로 위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위를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천의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과천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도로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가 아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남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지은 씨 아버지 맞다고 하셨죠. 김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사님, 따님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성호 씨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따님이 억울하다고 했냐고요? 김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남자의 주먹이 좌석을 세게 쳤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 뭡니까?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돈이 사라진 날, 제 동생이 같이 조사받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동생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한 달 뒤에 제 동생이 집에서 목을 맸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멈출 뻔했습니다. 차가 순간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다시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뒷좌석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요. 외곽 고속도로 위를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촌의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과천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도로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까 말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그리고 죽음. 그 이야기는 김성호 씨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남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김지은 씨를 찾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남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김지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관리한 사람이 김지은 씨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주변도 가보고 동생이 일하던 자리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남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노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쓴 노트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범인이 아니다. 김성호 씨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김지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돈을 가져간 걸까? 김성호 씨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 노트에 이름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장. 그 이름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지은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위를 차가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부장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김지은이 집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책임자. 김성호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장을 어떻게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밖에서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그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동생이 일하던 자리도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굳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이 사라진 날,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부장이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무실 CCTV가 1시간 동안 꺼져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꺼져 있었다고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1시간입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장입니다. 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조작된 게 아닐까?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지은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씨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김지은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같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차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천길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평촌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CCTV, 그리고 신부장, 그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뒷좌석의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김성호 씨가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신부장이 가져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밖에서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곧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이 사라진 날, 그 돈은 회사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다른 계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협력업체 계좌입니다. 김성호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협력업체는 신 부장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였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계좌에 단 하루만 머물렀습니다. 김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개인 계좌입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개인 계좌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김지은 씨가 이용된 것 같습니다. 김성호 씨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처음부터 김지은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딸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울고 있던 모습. 아빠, 저 정말 아닙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성호 씨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이 차 안에서 마지막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위를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촌의 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과천길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부장, 사라진 자금,
그리고 딸 김지은. 잠시 후 뒷좌석의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김성호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님에게 콜을 부른 이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김지은 씨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이 남긴 노트 때문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김성호 씨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 부장이었습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건물 뒤에서 누군가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 프로젝트 자금이라는 것을요.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 부장은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김성호 씨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 정말 아닙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김성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남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성호 씨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곧 경찰에 알릴 겁니다. 김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사님, 김성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호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지은 씨를 원망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차 안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위로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또 말했습니다. 기사님, 따님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남자의 차는 벌써 평촌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내셔야 합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김성호 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믿는다. 그날 밤의 사건은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성호 씨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밤거리에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해 이 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회사를 떠난 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대리기사들이 서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다음 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리기사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도우미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밤의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술 취한 고객을 위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대리기사들을 위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날 밤의 이야기 최고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